붓기, 다이어트 한약, PT, 수영, 무에타이, 쉐이크, 해독밥상, 저칼로리, 저염식 1일씩 수술 빼고 다 해봤어요. 그것도 그냥이 아니라 고치처럼요. 그런데 초반에만 빠지고 몸은 완전히 망가졌어요. 오늘의 주제 17가지 다이어트 방법. 이 중에 몇 개나 해보셨나요? 저는 어릴 때부터 몸이 약했어요. 비염, 축농증, 중이염, 아토피는 기본으로 달고 살았죠. 그런데 이런 체력으로 관악기, 그것도 오보에를 22년간 전공했어요. 이 관악기, 이 오보에라는 게 작은 구멍에 고압으로 바람을 불어넣는 거라서 이 체력이 많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초등학생 때부터 보약을 입에 달고 살았어요. 그 보약들 덕에 약한 몸으로 오보에를 전공할 수 있었지만 고칼로리의 운동 부족이다 보니 통통한 몸이 되었어요. 그래서 대학만 들어가 봐라 하다가 대학에 들어가자마자 보약을 끊고 다이어트를 시작했어요. 근데 그게 건강에 암흑시대의 시작이 될 줄은 몰랐죠. 제가 대학교 시절에 했던 다이어트들, 여러분들이 고려하는 다이어트들도 이 중에 있을걸요? 제가 어떤 다이어트를 했고 어떤 부작용과 단점을 겪었는지 고려하시는 분들을 위해 짧게 나눠볼게요. 첫 번째, 무작정 굶기. 요거 초보 다이어터의 기본이죠. 무작정 굶는 것은 모두 다 아시겠지만 근육, 기초대사량 건강히 감소하고요. 폭풍 요요와 식탐은 서비스죠. 헛땡 라이프 쉐이크. 이 헛땡 라이프 쉐이크는 식사 대신 이 쉐이크만 먹는 건데요. 칼로리나 영양 상태를 이제 보면 굶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나중에 공부를 해보니까 차라리 굶는 게 더 나아요. 왜냐면 가공식품이라 더 독소로 작용하거든요. 아무튼 쉐이크를 먹다 보면 질리기까지 하고 나중에 이게 냄새만 맡아도 헛구역질이 나더라고요. 효과도 초반만 살짝 있고 이유는 다른 다이어트와 같이 점점 체중 감량 속도도 더뎌지고 건강은 안 좋아졌어요. 이 돈을 헛된 라이프가 아닌 건강한 식단과 PT에 썼더라면 하는 후회가 있는 선택이었고요. 결론적으로 건강 악화와 함께 요요가 심각했습니다. 세 번째, 덴마크 다이어트. 이게 제가 대학교 때 한참 유행했던 식단이에요. 저뿐 아니라 정말 이 한국의 모든 국민이 했다고 할 만큼 덴마크 다이어트 유행했는데요. 덴마크 국립병원에서 제안하고 유래된 식단으로 약 2주 동안 블랙커피 1잔, 삶은 계란 2개, 자몽 1개를 몇 끼니 먹는 식단이에요. 저탄수화물, 저칼로리, 고단백 다이어트로 알려져 있는데 실제로 식단을 이제 뜯어보면 자몽은 혈당을 올리니 저탄수화물에서 빼야 하고요. 하루에 먹는 계란량이 총 6개, 이거는 고단백에 속하지도 못하고 그냥 저칼로리예요. 그래서 이 식단을 할 때는 살이 쭉쭉 빠지는 걸로 보이는데 폭풍 요요가 오고 식탐은 업그레이드 됩니다. 저뿐 아니라 주변에 폭풍 요요 오는 것을 진짜 많이 봤고요. 무엇보다 저칼로리 식단의 후유증으로 요요가 오는 속도가 아주 빠르고요. 체중도 이전보다 더 늘기 때문에 이 자괴감이 많이 드는 방법이에요. 네 번째로 다이어트 한약과 다이어트 침. 이거는 요새도 유효한 방법이죠. 일단 비쌉니다. 그만두는 순간 폭풍 요요가 와요. 이 약을 먹는 기간에 원인 모르는 기절로 제가 응급실에 2번 실려갔어요. 나중에 공부해보니 다이어트 한약 따라서 성분은 다르지만 신경계를 건드리는 것도 있고 간과 대사를 망가뜨리는 것도 있으니까 고려하고 있을 경우 충분한 공부 후 실행할 것을 추천드릴지 말지 안 좋은 것 같아요. 되도록이면 유능한 한의사를 만난다면 모르겠어요. 여기까지. 5번째, 인땡가 체질 변경약 주겸. 제가 최근에 찾아보니까 이제 여기서 다이어트 관련 혹은 체질 변경 관련 약은 안 팔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무튼 제가 대학교 시절 때 여기서 다이어트 관련해서 파는 게 있었어요. 체질 관련 이제 약하고 주겸하고 한 끼에 이걸 같이 먹는 건데 이거를 총 3번을 먹습니다. 해봤을 때 체질이 변경되고요. 체질이 변경됐었어요. 그리고 요요도 없었는데
살이 빠지는 속도가 미미하고 매번 소금을 먹는 게 이제 짜서 되게 힘들었어요. 그리고 이것도 가격이 매우 비쌌습니다. 가격이 비싼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여섯 번째, 해독밥상 다이어트. 이거 들어보신 분들 계시죠? 요즘에도 비슷한 걸로 좀 있는 것 같아요. 이 해독밥상도 한때 유행했던 식단이에요. 한 달간 밀가루, 패스트푸드, 고기, 커피 등을 금지하고 현미밥하고 된장, 그리고 채식을 하는 식단이에요. 약간 현미 채식일 수 있겠죠? 현미 채식을 자세히 찾아보지 않았는데 맞을 것 같아요. 보기에는 되게 건강해 보이죠? 하지만 제 체질에 맞지 않아서 진짜 온몸에 두드러기 나고 도리어 살도 찌고 지하철 타다가 쓰러질 뻔했어요. 그때 이제 건강 봐주시는 분이 제 맥을 짚었는데 맥이 안 뛴다고. 이거 어떻게 났냐면 현미채식 바로 그 의사분 얘기하자마자 현미채식 바로 그만두고 고기를 먹으니까 이 두드러기 싹 치료되고 쓰러질 뻔하던 것도 다 치료됐어요. 그러니까 이거 체질에 맞게 시행하지 않으면 저처럼 몸이 도리어 약해지고 살이 찔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저탄수화물 저지방 식단. 네, 3년 이상 했어요. 이것도 나중에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할 건데요. 일반적으로 알려진 건강한 식단이죠. 닭가슴살, 고구마, 야채 뭐 이래서 닭고야인데 저는 여기서 탄수화물도 제한을 했기 때문에 닭고야라고 얘기하기도 참 못한 식단입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알려진 가장 건강하다고 알려진 식단이에요. 아쉽게도. 한 끼에 저 같은 경우 현미밥은 60g 정도, 익힌 닭가슴살은 100g 정도를 먹었어요. 혹여나 다른 고기를 먹게 되면 지방은 자르고 먹을 정도로 제가 저지방을 추구했거든요. 이 식단의 결과요. 초반에만 잠깐 살이 빠지다가 그 다음부터 살이 안 빠지는 몸이 됐고요. 포만감이 매우 낮았고 밥이나 단백질 양을 제한하다 보니까 야채나 이 나물 반찬 양이 늘어나게 됐어요. 근데 이게 좋은 것 같다고 생각하시죠? 위가 늘어납니다, 여러분. 위가 늘어나는 식단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우리는 위를 줄이는 걸 또 원하잖아요. 위가 늘어납니다. 나물과 야채를 많이 먹으면. 거기다가 이 위가 늘어나는 것도 늘어나는 건데 문제는 이 식단을 유지하면서 제가 생리불순하고 무월경을 겪었고요. 성격이 예민해지고 힘이 점점 사라지는 증상을 겪었어요.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뒤에 나중에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할게요. 다음은 초저칼로리 다이어트 도시락. 저는 이 초저칼로리 다이어트 도시락이 계산해보니까 1000칼로리 미만의 식단을 하루에 먹었더라고요. 아직도 이런 거 많이 존재하죠. 초저칼로리 다이어트 도시락. 저는 초저칼로리 다이어트 식단은 진짜 뜯어말리고 싶습니다. 이거는 식욕과 식탐의 폭발을 유발해요. 어쩌다 한번 뷔페 가잖아요. 자괴감이 올 정도로 먹습니다. 탄수화물 중독을 불러일으키고요. 무월경에 탈모에 힘이 없는 건 당연하고 사람이 초 예민해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 관두는 순간 폭풍 요요를 일으킵니다. 제가 제 채널에서 계속 얘기하지만 요요를 일으키는 식단, 요요가 올 식단, 내가 평생 유지할 수 없는 식단은 절대 하지 마세요. 이게 기초대사량만 낮추고 건강 악화되고 살찌는 몸으로 바꾸는 아주 1등 공신입니다. 그 다음 이제 운동 없는 식단 조절. 제가 앞에 언급한 식단 외에도 뭐 마녀수프, 해독주스, 뭐 요즘에 유행하는 ABC 주스, 막 야채 갈아 마시는 거, 그린 스무디 이런 거 있잖아요. 다 해봤어요. 근데 이 식단을 하면서 운동이 싫어서 1도 안 한다? 이러면 체중 감량 속도가 느리고 빠를 수도 있어요. 어떤 식단에 따라서. 왜냐면 그게 초저칼로리일 수도 있으니까. 근데 몸매 라인 정리가 안 돼요. 그래서 그냥 바람 빠진 풍선, 이 찰흙이 돼버립니다. 이 체중 감량의 성공을 설사 했다 해도 근육이 부족한 상태라서 폭풍 요요가 옵니다. 자, 식단은 이 정도로 정리하고, 그러면 저는 시술이나 운동은 안 했냐? 했죠. 운동도 했죠. 일단 다이어트 시술 먼저 알아보고 갈게요. 이제 제 대학교 시절을 얘기하다 보니까 최근에는 다루지 않는 시술도 있어요. 보니까 이 시술이라는 게 유행을 타고 가다 보니까. 아무튼 제가 대학교 때 체중 감량에 좋다고 하는 시술들 큰맘 먹고 질렀습니다. 아디포 7000 요즘에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할 때는 편하고 좋고 하고 나서 효과도 좀 있고 그래요. 이게 아무래도 따뜻한 거를 순환을 시키다 보니까. 근데 이 값에 비해서 두 번째 카복시. 카복시. 이 카복시라는 거 지금도 하는지 모르겠는데 인체에 무해한 이산화탄소 액화가스를 피하 지방층에 주입하여 지방세포를 분해하고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시술이다. 그래서 이렇게 사람 배에 있으면 여기다가 바늘 막 꽂고 여기다 이산화탄소 주입하는데요. 엄청 아파요. 이거 할 때 진짜 아프고요. 이거 하고 나서 걸을 때도 아파요. 이 이산화탄소가 배 속이든 뭐 다리 속이든 들어와가지고 이게 움직이면서 진짜 아프고요. 그 다음에 제가 매선도 해봤어요. 이거 까먹고 있었는데 정리하다 보니까 매선도 했더라고요. 제가 매선 할 때 진짜 고통스럽습니다. 저 얼굴에 했던 것 같긴 한데 하여튼 약실요법으로 이렇게 선 넣어가지고 땡기고 막 하는 건데 진짜 매우 고통스럽고 문제는 매우 비싼 건 좋다 치고 고통스러운 거 참자고 해봐요. 근데 이게 체중 변화가 미미해요. 그냥 라인 관련해가지고 내가 건강하게 식단하고 운동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좀 라인 정리할 때 조금 한다? 라고 했을 때 좀 다른 문제인데 아무튼 체중 감량 자체에 있어서 변화가 미미하고 저 같은 경우는 이 돈으로 PT와 건강식단 챙길 걸 하고 후회했던 시술들입니다. 그 다음에 빗테라피 마사지. 엄마가 알아오셨던 건데요. 다양한 컬러의 빗으로 순환 마사지를 해주는 테라피였어요. 이게 엄청난 돈과 시간이 소요되었는데 효과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어요. 이 돈으로 PT와 건강식단 챙기는 게 훨씬 효과적이고 빠르게 감량했을 것으로 예상하며 다음으로 넘어가죠. 뚝짐. 이게 요즘에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할 때보다 훨씬 신식으로 변화되어서 이제 편안하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쑥찜이 이 쑥도 그렇고 찜이라는 것도 그렇고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쑥찜이 장운동 활발하게 만들고 뭐 순환 일으키고 체온 상승시키고 감량을 이제 이끌어내는 방법인데 쑥찜을 하기 위해서 시간이 엄청 걸리고 쑥찜을 할 때만 살이나 부종이 빠지고 그만두면 요요가 옵니다. 그래서 평생 내가 이걸 할 수 있다 이러면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것도 좀 그렇습니다. 무에타이 드디어 운동이 나왔어요. 제가 무술을 좋아해서 킥복싱을 알아보다가 무에타이를 6개월 배웠습니다. 스트레스 풀기에도 좋았고요. 체중 감량도 잘 되고 몸매 라인, 특히 다리가 이뻐졌어요. 이사를 가면서 그만두게 되었는데 역시나 운동도 그만두면 그대로 다시 요요가 옵니다. 허브스 근력과 유산소 순환 운동이고 이거 1년 이상 꾸준히 했었어요. 요즘에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여성 전용 순환 운동 센터로 30분 정도 근력 운동과 이 순환 운동을 돌아가면서 해요. 이렇게 돌아가면서 사람이 이렇게 쭈르르륵 돌아가면서 안에서 이렇게 코치가 동기부여하면서 하는 운동이에요. 건강해지고 운동 습관을 잘 잡아줘서 저는 좋았어요. 헬스장이나 PT 받는 것이 부담스러운 헬린이들이 운동을 시작하기 좋은 곳이에요. 물론 이것도 할 때는 몸에 긍정적 변화가 있었으나 그만두니 다시 요요가 왔습니다. 이건 진짜 당연한 것 같아요. 이 얘기는 앞으로 로고핏에서 차차 풀어가겠습니다. 이게 효과가 없다, 나쁘다 이건 아닌데 아무튼 다음 수영 6개월 이상 6개월 이상 하고 이후에도 틈틈이 몇 개월씩 하고 그랬어요. 이제 제가 어렸을 때부터 물을 좋아했고 수영도 꽤 오래 배웠어요. 그래서 운동으로 수영을 택해서 꽤 꾸준히 했죠. 이제 막 배우들 중에서도 수영으로 살 뺀 사람들도 많고 하니까. 근데 이게 수영은 과도한 운동이다 보니까 탄수화물 사용 비율이 높아요. 그 결과 수영이 끝나면 배가 많이 고팠어요. 그리고 수영을 하면서 식탐이 업그레이드 되는 걸 느꼈어요. 이게 운동을 했으니 이 정도는 먹어도 될 거야 라는 보상 심리 때문에 사용한 칼로리보다 더 먹었을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식단 조절이 없으니까 살이 빠지지 않고 무엇보다도 수영장의 소독약 때문에 피부병 생기고 머리카락 상태 나빠지고 그리고 이게 염소 때문에 갑상선 기능 저하를 악화시켰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수영을 좋아하긴 하는데 정말 그냥 놀러 가끔 가고 되도록이면 해변가 가고요. 갑상선 기능 저하증, 갑상선에 아주 치명적이기 때문에 실내 수영장의 수영은 기피하고 있습니다. PT. 네, 저는 개인 PT도 수개월 받아보고 그룹 PT도 수개월 받아봤어요.
PT를 통해 근육의 사용 방법 및 운동 방법을 정확히 배울 수 있어서 좋았고, 운동의 재미를 느끼고 운동 효과도 증진되는 장점이 있죠. 하지만 꾸준히 하려면 이 가격의 압박이 당연히 있어요. 그리고 여성의 몸과 근육 등에 대해 이해도가 있는 선생님을 만나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부상 확률 업됩니다. 저의 무릎. 이것도 참 안타까워. 자, 그러면 이제 운동도 다양하게 많이 했어요, 제가. 뭐, 사이클도 탔고, 여러 가지로 많이 했는데, 제가 뒤돌아보니까 운동하는 시기에는 조금 빠지거나 성과가 미비했던 게 많아요. 그러니까, 저희 그런 얘기 하잖아요. 식단이 8이고, 운동이 2다. 식단이 9고, 운동이 1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그럼 난 식단만 할래. 막, 하는 분들 계시는데, 이런 분들 앞서 얘기한 것처럼 바람 빠진 풍선되고, 그럼 난 운동만 할래. 이러면 뭐가 된다? 근육돼지 된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제가 대학교 시절부터 5년 동안 시도한 다이어트 방법들과 장단점이에요. 기억나는 몇 가지만 적어도 17가지고 그 외에도 대다수가 건강에 무리를 주는 방법이었어요. 특히 장기간의 초저칼로리 다이어트 식단은 굉장히 잘못된 방법이었어요. 건강에 무리를 주는 것과 여유가 오는 건 당연한 일이고 살찌는 몸으로 만들기 때문에 이게 가장 문제예요. 저는 초저칼로리 다이어트 도시락을 3개월간 먹으면서 무염식을 했고 개인 PT도 병행한 적이 있어요. 근데 지금 보시다시피 여기 다크서클 했다가 여기 푹 패인 거 보이시죠? 제가 이때 이후로 여기 푹 패인 게 없어지지를 않아요. 그래서 아무튼 대략적으로 우리가 다이어트를 시작할 때 접하는 내용을 그대로 따라서 제가 한 거예요. 칼로리 인앤아웃 원칙에 의해서 적게 먹고 많이 움직이고 염분 줄이고 그걸 했어요. 그 결과로 다이어트 기간에는 체중이 감량이 되었지만 엄청난 예민함과 짜증이 폭발하였고 동시에 기력이 없으면서 생리도 끊기고 구내염을 달고 살았어요. 이에 더하여서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눈 주변이 움푹 패이고 다크서클이 깊어지고 피부가 푸석푸석해졌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저는 살을 뺀 게 아니라 몸을 조금씩 무너뜨리고 있었던 거예요. 초저칼로리 식단이랑 PT 했을 때 모습, 그리고 건강 악화로 그만두고 요요 왔을 때 모습. 진짜 이 요요가 오면 그 돈 들이고 고생한 게 싹 사라져요.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동그랗게 변해버렸어. 몸도 가려있지만 요요가 많이 왔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저는 살을 뺀 게 아니라 몸을 조금씩 무너뜨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망가진 몸을 보면서도 저는 멈추지를 않았어요. 더 정확히, 더 철저히 하면 괜찮아질 거야. 그렇게 믿었거든요. 그래서 5년 동안에 17가지 다이어트 한 다음에 3년은 진짜 다이어트 코치처럼 살았어요. 식단도 운동도 기록도 누가 봐도 완벽한 다이어트였죠. 그랬던 제 몸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다음 영상에서 말씀드릴게요. 혹시 지금도 제대로 하면 살 빠지겠지 생각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다음 영상 꼭 보셔야 돼요. 구독하시고 같이 회복의 여정을 함께 시작해요. Log chocolate for your health. Log chocolate for your weight loss help.